수학여행이 사라지면 사이코패스가 나타난다. 누군가의 불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학여행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사이코패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이겐노트.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좀 도발적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과 수학여행을 거부하는 학부모가 똑같은 마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이야기에 숨겨진 아주 불편한 연결고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죠. 그런데 만약 그 사이코패스의 사고방식을 매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이거든요. 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요, 언론이 괴물이라고 불렀던 한 여성의 아주 기이한 범죄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건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죠. 사건이 터지자마자 언론의 관심은 딱 한 군데로 쏠렸습니다. 바로 용의자의 사이코패스 점수였죠. 결과는 40점 만점에 25점. 사이코패스를 분류하는 바로 그 기준선에 딱 걸리는 점수였습니다. 근데 말이죠. 범죄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기이하달까 싶을 정도로 이상합니다. 피해자한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돈을 훔친 다음 갑자기 치킨 22마리를 주문했거든요. 아니, 왜 하필 치킨이었고 혼자선 다 먹지도 못할 양을 배달시켰을까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이죠. 이런 기이한 행동 앞에서 사회가 내린 결론은 빠르고 간결했습니다. 저 여자는 괴물이다. 사이코패스라는 딱지를 딱 붙이는 순간 우리는 마침표를 찍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니까 그냥 눈앞에서 치워버리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 한번 그 괴물이라는 편리한 딱지를 잠시만 떼내고 그 이상한 행동들 뒤에 숨어있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일관된 논리를 찾아봅시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규칙이나 사람도 무시하겠다. 그게 돈이든 치킨이든 상관없어요. 목표는 오직 즉각적인 만족. 도덕이나 법, 피해자의 안전 같은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핵심 논리였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도 상관없다. 이 논리, 정말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괴물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잠시 끔찍한 범죄 현장을 떠나서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한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학교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요, 수학여행, 운동회, 심지어 졸업사진 찍는 것까지 이런 학교의 소중한 행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예산 때문이냐? 아니요. 바로 학부모 민원 때문입니다. 우리 애 다치면 어떡해요? 우리 애는 이런 거 불편해하는데요? 이런 전화 한 통 때문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올해 설문조사를 보면 학생이랑 학부모, 그러니까 절대 다수인 80%는 수학여행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사 중에선 고작 4%만 동의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 극소수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단 한 명의 학부모의 전화 한 통이 수백 명의 다른 아이들의 소중한 경험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목소리 큰 사람에 맞춰서 시스템이 움직이고 다수는 조용히 따르는 구조가 된 겁니다. 자, 보세요. 기이한 범죄랑 취소된 수학여행.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이야기의 밑바탕에 놀랍게도 똑같은 세계관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어떻게 가르쳐지는지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논리를 더 자세히 비교해 봅시다. 범죄자는 치킨을 먹기 위해, 돈을 훔치기 위해 법과 타인을 무시했습니다. 민원을 넣는 부모는 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체의 규칙과 다른 아이들의 기회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둘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는 막말로 개나 줘버린 상황인 거죠. 어떤가요? 그 구조가 무서울 정도로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뭘 배울까요? 부모가 항상 나서서 모든 불편함을 제거해 줄 때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주 강력한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첫째, 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둘째,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건 누군가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기분과 내 욕구를 위해선 무엇이든 해도 되는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건 분명 자식 사랑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가르쳐지는 건 타인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내 목표를 가로막는 규칙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 즉, 사이코패스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좀 거칠게 들리겠지만 그 논리의 흐름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그렇다면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이 이런 식으로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인과 사회 전체가 받게 될 청구서는 과연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배운 아이가 진짜 세상에 딱 나왔을 때 터집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자기가 배운 거랑 현실이 완전히 충돌할 때 그들 앞에는 딱 두 가지 길이 놓입니다. 바로 절망 아니면 분노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절망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큽니다. 규칙, 그건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퍼지면 규칙 자체가 힘을 잃게 돼요. 협력은 무너지고 공동체는 그저 각자 자기 것만 달라고 소리 지르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건 그냥 뉴스에 나오는 저 멀리 있는 범죄자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해결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괴물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이는 족족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이 악순환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애초에 그런 괴물 같은 논리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이건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 주변의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그 작은 선택들 속에서 대체 어떤 논리를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가 비난해야 할 것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사이코패스를 양성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상상 뒤의 본질을 꿰뚫는 시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학자가 발행하는 뉴스레터 아이겐노트.